안녕하십니까. 발 전문 최경진 정형외과 원장 최경진입니다. 자, 오늘은 무주 애반증에 관한 흔한 질문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궁금해했던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 가장 궁금해했던 것들을 추려서 저희가 대답을 해주고 있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또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자, 이제 무주 애반증을 수술했는데 나중에 수술하고 나면 잘 못 걷나요? 뭐 달리기를 할 수도 있나요?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오히려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왜냐하면 과연 이렇다면 수술을 할 필요가 없죠. 수술하면 안 되죠. 오히려 거꾸로 수술을 하면 더 잘 걷고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무주해반증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점점 발이 변형되고 이렇게 엄지발도 더 틀어지면서 엄지발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 발바닥, 소적지 주변의 발바닥도 아파지고 발가락에 티눈도 생기고 튀어나온 부분도 아파지고 하는 일련의 과정 때문에 오히려 수술을 안 했을 때 더 운동도 잘 못하고 걸을 때 더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주외반증은 발이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환 코드에 들어가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걸 교정을 해서 기능을 더 올려줘서 일상생활을 더 잘할 수 있게 더 잘 걷고 더 잘 운동할 목적을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질문은 물론 수술이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가끔 가다가 수술하고 나서 이게 잘 안 맞아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거나 또는 수술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아마도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궁금해 하시는 것들 보면 젊다. 내가 무주외반이다. 아주 젊은데 더 변형된 뒤에 수술해도 좋을까요? 하는 경우죠. 자, 젊었을 때 한 20대 초반의 무주외반증은 되게 선천성 무주외반증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발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서 이 엄지인데 이렇게 있는 게 정상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냥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시작이 삐뚤어져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 일단 삐뚤어진 게 더 삐뚤어지는 시간이 훨씬 더 짧습니다. 짧다는 얘기는 변형의 속도가 더 커요. 또 변형이 잘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변형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발가락의 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생기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젊은 무주외반증을 더 적극적으로 가능한 한 더 일찍 수술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더 변형이 진행되면 엄지만 수술해야 될 거가 나중에 다른 발가락, 이제 다른 발가락 소족지라고 하죠. 다른 발가락도 수술을 한다던가 이런 수술 범위가 넓어지면 또 회복도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일수록 저는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젊은 분은 원래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바르게 맞춰놔도 자꾸 삐뚤어지는 경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술을 안 했을 때보다는 설사 조금 돌아간다 하더라도 수술한 것이 훨씬 더 잘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돌아가는 양이 훨씬 적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젊은 경우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수술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자 이제 왜 뼈가 튀어나오나요 하고 물어줘 보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왜 튀어나오냐는 거죠, 이게. 이게 보면은 조금 무주외반증의 원인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정상적으로는 요렇게 있고 엄지발이 요렇게 있고 힘줄도 요렇게 있어요. 근데 하이힐을 신거나 뭐 신발의 여우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좀 약간 기울어지면 요 힘줄의 방향이 요렇게 바뀌어요. 요렇게. 그리고 얘가 그러면 더 휘면서 요렇게 바뀌면서
밑에 있는 요 뼈도 위치가 자꾸 요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모양이 요렇게 변하고 힘줄은 계속 이렇게 당기니까 더 돌아가고 얘가 얘를 밀면서 여기는 더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뼈가 튀어나오는 거는 요 뼈 이름을 중족골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족골 머리에 해당되는 부위거든요. 여기 요 뼈가 요렇게 있죠. 요렇게. 요 중족골. 요 뼈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요거는 그 골격학적으로 틀어지면서 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튀어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요 사진들 보면 요거 좀 비슷한데 요거 튀어나오고 막 그림을 그려놔서 막 헷갈리게 됐네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서도 재발할 수 있나요? 재발할 수 있죠. 재발할 수 있죠. 그래서 수술하고 끝이 아니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관리는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수술하고 나서 뒤꿈치로 걷고 가능한 한 안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언제가 제일 중요하냐? 수술하고 나서 보통 뼈가 붙는 동안 한 달에서 두 달. 이때가 제일 중요해요. 틀어져도 이때 틀어져요. 뼈가 어느 정도 붙고 나면 한 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틀어져도 많이 안 틀어집니다. 뼈가 여기 붙는 경우. 근데 이제 왜 이런 실수를 하냐면 뒤꿈치나 아니면 옆으로 걷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엄지 쪽에 힘이 가게 되고 또 가면서 틀어질 때 별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찍어봤더니 이게 틀어져 있는 거고 약간 틀어진 것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이렇게 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저는 첫 한 달, 특히 첫 한 달 동안은 가능한 한 다니는 양 자체가 적어야 돼요. 많으면 아무래도 내가 뒤꿈치로 한다 그래도 앞쪽에 힘이 가면서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발할 수 있으니 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하다. 이유는 이 재발, 이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보면은 무죄반증 사진인데 아마 그 예를 보는데 요렇게 해서 이제 심하니까 여기서 절골하고 맞춰준 거고 한 5년 지났는데 잘 유지돼 있어요. 요분은 관리를 아주 잘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재발이란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가만히 보면 이거 더 심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해서 잘 맞아져 있고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 전보다 살짝 이렇게 가 있어요. 과연 이걸 재발이라 그럴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 분은 요 위로 더 진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렇게 관절이 서로 이렇게 맞아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나서 약 한 5도 정도는 약간 움직일 수 있다. 그거는 경우에 따르지만 그건 재발은 아닙니다.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 상황이니까 요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안 하면 다른 발가락 변형이 생기나요? 궁금하죠? 사진 하나만 딱 보면 됩니다. 이 사진.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됩니다. 변형됩니다. 다음. 보면은 이제 지금 많이 아파서 시간이 안 되는데 당장 수술해야 하는가요? 그런데 시간이 안 되니까 좀 어렵죠. 시간이 안 되니까 어렵기는 한데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많이 아프면 이걸 참고 계속해서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면 실은 많이 아프면 당장 수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왜냐? 통증이 계속 있으면 이제 변형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1번 진행. 두 번째는 통증 자체가 발의 기능을 떨어뜨려요. 기능을. 그럼 무슨 말이냐? 통증 자체가 있으면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거기에는 인대, 힘줄, 근육 이런 거 다 위축돼요. 위축되고 예민해지고 주변의 신경들도 예민해져요. 그래서 만성 통증으로 가게 되면 수술하고 나서도 만성 통증으로 가면 이거 약간 극단적인 예는 하나 수술하고 나서도 결과가 별로 안 좋아요. 뼈가 다 붙어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있다면 물론 개개인의 사정은 있겠지만 가능하면 시간을 억지로라도 내서 이 통증에서 해방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술 시간. 그러니까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수술 시간 얼마나 걸리느냐. 글쎄요, 그거는 이제 그 수술하시는 분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 보면 한 발 수술하는데 다 합쳐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마취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토탈 뭐 준비 기간 두랩이라 그래서 이제 소독 준비하고 폭 깔고 이제 수술 시간 자체만 30분이지만 환자분 뭐 이렇게 준비하고 뭐 하고 나오고 이런 시간 반기부스 뭐 대주고 다 합치면 약 1시간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다른 추가적인 수술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겠지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언제부터 가능한가? 아주 궁금하죠? 많이 궁금해하세요. 비슷한 질문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한 달 전, 한 달 후부터 정상 보행하고 그전에는 후적부 보행을 한다. 그리고 2달까지는 정상 보행을 하나 무리하지 말자. 왜냐하면 아직 붓기가 있거든요. 붓기가 있으면 붓기를 그냥 그대로 안 빼면 그게 그대로 가면 발이 살이 된다. 뚱뚱해져요. 그러면 기능도 떨어지고 불편해집니다. 되게. 그리고 3개월까지는 많이 붓지 않는 상태에서 활동을 하자. 그리고 이제 한 4개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러죠. 운동도 하고 싶은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수술도 무주 예반증만 했느냐, 뭐 다른 수술을 같이 했느냐, 수술 전에 얼만큼 불편했느냐. 많이 불편한 사람이 회복도 좀 늦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따라 차이는 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은 좀 평균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주해반증 유전되나요? 유전됩니다. 자, 가족력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요 가족력 이외에 또 무주해반증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보면 이제 그냥 선천적으로 유전 없이도 그냥 생기는 경우도 있고 평발인 사람에게 많고 류마티스 있는 분들 또 우리가 환자를 보면 한 9대1 정도 수술 환자 보면 여성분들에게 절대적으로 많이 있고 평소에 신발 습관 또 관절의 유연성이 굉장히 많은 경우 이런 경우도 이런 무지외반증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에 들어갑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수술 후 운동. 그죠? 운동 요새 아주 관심이 많죠. 운동 언제부터 할 수 있냐? 자,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물론 운동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하지만 뭐 상체 운동, 뭐 다리 들어 올리기, 뭐 발목 운동, 발가락 운동, 스트레칭 이거 바로 해도 돼요. 그리고 오히려 또 하라 그럽니다. 발목도 움직여주고 발가락도 꼼지락꼼지락하고 다리 올리고 냉찜질하면서 이런 상체 운동. 보통 이제 정상 보행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제 수영이나 발에 무리가 안 가는 실내 자전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걷는 운동 시작하고 뭐 골프 연습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4개월 정도 되면 운동이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고 싶은 운동을 하자 하고 돼 있고 그런 이제 내가 붓기가 얼만큼 있고 통증이 얼마나 있고 회복 속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이때부터는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달리기도 시도해보고 등산도 하고 뭐 여행도 가보고 뭐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수술 후 관리 중 가장 주의할 것,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수술하고 나서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붓기가 얼마나 빠지느냐, 통증이 얼만큼 빨리 없어지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술하기 전서부터 통증을 적게 느끼기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고 또 하루 종일 다리 올려라, 냉찜질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붓기와 통증이 마찬 반대로 관리가 잘 안 되면 합병증 중에 다 낫고 뼈도 붙었는데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발이 뚱뚱해지면 붓기가 안 빠져서 기능도 떨어집니다. 물론 연세 드신 분이나 여러분들이 회복도 늦고 붓기도 잘 안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대개 붓기가 잘 빠지시는 분이 회복도 좋은 편입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속도는 정리하면 붓기와 통증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붓기와 통증을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한 달은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무언가를 안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안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더 많은 질문들이 있겠지만 저희가 많은 것들을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받은 거를 갖고 오늘 정리해 봤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진료실을 찾거나 근처 발 전문 병원에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열심히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